12일 코로나19 유증상자로부터 시작된 감염 사태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나흘 동안 11명의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코로나19 사태가 1년을 넘기면서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지역 봄축제들이 취소되거나 대폭 축소될 예정입니다. 강릉 정동진 등명해변이 지난 겨울 심각하게 깎여나갔습니다. 주민들은 원인 파악과 피해 복구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정선 카지노 주변에서는 오랫동안 방치된 차량들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카지노 개인비를 마련하기 위해 전당포에 차를 맡기고 돈을 빌려간 건데 다시 찾아가지 않는 일이 많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강원입니다. 속초에서는 최근 나흘간 11명의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방역당국은 접촉자에 대한 진단검사와 역학조사에 힘을 쏟고 있습니다. 배현한 기자가 보도합니다. 속초시 생활체육센터에 설치된 선별진료소. 코로나19 검사를 받으려는 시민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속초에서는 지난 12일 60대 여성 A씨가 코로나19 증상 발현으로 의료원에서 검사를 받고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튿날에는 속초 112번 확진자로 분류된 A씨의 접촉자 2명과 동거 가족 1명이 확진됐습니다. 여기서 그치지 않고 2차 감염자의 접촉자와 가족 등 7명이 추가 확진됐습니다. 나흘 동안 11명의 확진자가 발생한 겁니다. 최근 속초에서 코로나19 확진 환자가 잇따라 발생하면서 방역 당국이 긴장의 끈을 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속초시는 확진자가 방문했던 목욕시설에 대한 방역을 마친 가운데 확진자와 동선이 겹치는 방문자는 검사를 받을 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지금 역학조사 이동 동선에 대해서 정확히 좀 파악하고 있고 심층 역학조사를 통해서 접촉자를 최대한 좀 많이 폭넓게 잡고 좀 조사를 하고 또 검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소규모 집단 감염이 이어지면서 지역 사회는 긴장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배현환입니다. 동해시에서 무코농협 하나로마트 직원 관련 코로나19 발생이 나흘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동해시는 코로나19 확진자인 마트 직원 265번의 가족 3명이 오늘 추가 확진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무코농협 하나로마트 관련 확진자는 직원 4명과 가족 7명, 강릉 지역 접촉자 1명 등 12명으로 늘었습니다.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시작됐지만 올해도 예년처럼 지역 축제를 즐기기는 쉽지 않을 전망입니다. 올 상반기로 예정됐던 상당수 축제는 취소 또는 축소되거나 비대면 전환을 결정했고 남은 축제들도 코로나 추이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박은지 기자입니다. 강릉시는 대표적인 봄축제인 경포 벚꽃잔치를 2년 연속 취소했습니다. 꽃이 피는 것을 막을 수는 없지만 많은 사람이 모이는 것을 막기 위해 경관 조명은 설치하지 않고 인근 주차장도 통제합니다. 방문 자제를 우선은 홍보를 하고 벚꽃길 구간, 주정차 계도 등 방역 대책을 마련할 예정인데 작년처럼 일단 3일탑 주차장하고 경포대 주차장은 통제할 예정이고요. 장덕리 복사꽃 축제도 취소됐고 개두릅 축제는 판매 행사만 진행합니다.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시작됐지만 소규모 확산이 계속되고 있어 시군별로 봄축제 취소나 비대면 전환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지난해 꽃밭을 갈아엎어야 했던 삼척 맹방 유채꽃 축제는 아예 봄철 파종을 하지 않아 올해도 열리지 않습니다. 5월 장미축제는 참여나 체험 없는 비대면으로 전환해 야간 조명은 밝히되 일방통행, 거리두기로 꽃만 관람하게 할 방침입니다. 6월에 열리는 천년의 축제 강릉 단오제는 지난해에 이어 온 오프라인 병행 축제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난장은 올해도 열기 어려운 가운데 릴레이 신주미 봉정, 각종 제례 등은 열어 단오 공동체 정신을 살린다는 계획입니다. 작년에 했던 것에서 그 비대면에서 의미가 있었던 것들은 조금 더 확대를 하고 또 시민들이 그런 그 공동체의 소망을 담은 이런 것들은 조금 확대를 해서 그래서 안전하게 그렇게 행사를 할 수 있는 방향을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속초 실향민 문화축제도 6월 온 오프라인을 병행하기로 했고 7월 양양문화제는 제례만 열고 축소하는 방안이 검토 중입니다. 이 밖에 지난해 취소된 강원 도민체전은 5월 말 양양에서 개최하고 장애인 생활체전은 9월로 분산하는 방안이 잠정 결정됐습니다. 코로나19 사태가 1년을 넘기면서 올해도 축제다운 축제를 기대하기 힘들어 당분간 관광경기 위축은 계속될 전망입니다. MBC 뉴스 박은지입니다.
동해안의 해안 침식, 해마다 반복되는 문제인데 이번에는 강릉의 등명해변 백사장이 어른 키높이만큼 깎여나갔습니다. 자칫 인근 열차 선로나 건물에까지 피해를 줄 수 있어 주민들의 걱정이 큽니다. 홍한표 기자가 보도합니다. 강릉시 정동진 등명해변입니다. 거세게 몰아친 파도에 해변 백사장이 심하게 깎여나갔습니다. 이곳 등명해변에는 어른 키높이만한 모래 절벽이 생겼습니다. 백사장 깊이 파묻었던 바닷가 횟집의 해수 인입관도 그대로 드러났습니다. 12월 달부터 계속 파해 나가던데 이번에 파도 치면서 이렇게 다 파해 나간 거죠 지금. 처음이 저도 여기 고향인데 제가 올해 60이 넘었는데 이런 경우는 처음이에요 처음. 특이한 점은 해안 양끝으로는 거세게 파도가 밀려오고 있지만 중심부로는 이한류처럼 잠잠한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계절적 영향으로 깎여 나갈 수도 있지만 지난 겨울부터는 깎여 나간 정도가 유독 심해졌습니다. 이 때문에 일부에서는 북쪽으로 3km 정도 떨어진 곳에 세워진 안인 화력발전소의 인공 구조물 영향도 배제할 수는 없다고 말합니다. 작년에 보게 되면 이제 고파랑이 워낙 이제 심했어요. 40% 이제 파고의 어떤 강도하고 빈도수가 좀 증가를 한 걸로 이제 분석이 되거든요. 이 안인 화력의 외곽 방파제 나감으로 인해 갖고 이제 파향의 어떤 그 해역 환경, 물리적 특성이 이제 좀 바뀌었다고 볼 수가 있겠죠. 이 일대는 최근 3년 동안 침식 실태 조사에서 2차례 D등급을 받을 정도로 해안 침식이 심각한 상황. 인근에는 정동진 레일바이크나 동해선 철도 구간이 있기 때문에 안전사고 발생 우려도 적지 않습니다. 강릉시도 이 일대를 고성목 지구로 지정해 100억 원 넘게 사업비를 들여 연안 보전 사업을 벌이는 한편 해안 전체에 대한 모니터링도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2010년도부터 해안 침식에 대한 실태 모니터링 조사를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연안 침식에 대한 부분 전반적으로 강릉시는 25개 해변에 대해서 연안 침식을 하고 있고요. 동해안의 연안 정비 사업이 진행되고는 있지만 지난해 상당수 해변이 우려 또는 심각 등급을 보인 상황에서 자연적 현상과 인공 구조물에 의한 영향 등을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MBC 뉴스 홍한표입니다. 정선 지역에 오랜 기간 버려져 있는 차량들이 적지 않습니다. 카지노 게임비를 마련하기 위해 전당포에 차를 맡기고 돈을 빌려간 뒤 다시 찾아가지 않는 일이 많기 때문인데 지자체도 골치를 앓고 있습니다. 조규한 기자입니다. 강원랜드 카지노가 있는 정선군 사보급의 한 공터입니다. 사고 난 차량이 한 달 넘게 버려져 있어 주변 미관을 해치고 있습니다. 승용차 한 대와 화물차 한 대도 버려진 지 오래돼 보입니다. 인적이 드문 다른 공터에도 차량 2대가 버려져 있습니다. 지난달 1일 무단 방치 차량으로 신고돼 경고장을 붙여놨지만 아직 그대로입니다. 이처럼 카지노 주변 곳곳에서 버려진 차들은 쉽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60-70% 정도 고안 사북에 발생이 되고 있고요. 이쪽에 아무래도 강원랜드가 있다 보니까 이제 도박을 하시다가 이제 돈이 없어서 전당포에 차량을 담보로 돈을 빌리고 그 상태에서 이제 차량을 찾지 못하고 차량 주인과 연락이 거의 닿지 않고 전당포들도 관리를 소홀히 해 이렇게 방치되고 있습니다. 여기에다 이런 차들이 대포차로 둔갑해 범죄에 악용되기도 해 문제입니다. 결국 지자체가 행정 예고를 거쳐 강제 견인한 뒤 폐차하는 실정입니다. 이 폐차장 한 곳에 강제 견인되어 있는 장기 무단 방치 차량만 무려 80여 대에 이릅니다. 폐차장으로 옮겨진 방치 차량은 차량 주인에게 강제 처리를 통보하고 일정 기간 보관하다가 폐차합니다. 폐차로 고철이 발생해 따로 드는 비용은 많지 않지만 행정 절차에 최소 2-3개월 이상 걸려 어려움이 많습니다. 일제 조사를 하지 않으면 무당 방치 차량을 정비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금년 한 해 무당 방치 차량에 대해서 강제 처리 절차까지 진행할 계획입니다. 지난해 정선 지역에서 적발된 무단 방치 차량은 250대, 강릉과 태백, 영월 등 다른 시군과 비교해 100-200대 이상 많습니다. 카지노 주변에 오랜 기간 버려진 차들이 지자체에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조기환입니다.
강원도의회에도 국회처럼 비례대표 의원들이 있습니다. 정계 진출이 어려운 사회적 약자나 전문가의 목소리를 반영하기 위해 정당 득표율에 따라 당선이 된 건데요. 하지만 임기 나눠먹기 의혹이 일면서 비례대표 도입 취지는 찾아보기가 힘듭니다. 허주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강원도의회 비례대표 초선인 안미모 의원. 올해 첫 임시의 마지막 날 갑자기 자진 사퇴를 선언했습니다. 임기를 1년 4개월 남겨둔 시점입니다. 안 의원은 신상 발언을 통해 다른 사람에게 참여의 기회를 주기 위해 사퇴를 결심했다고 말했습니다. 저로 말미암아 참여의 기회를 얻지 못한 저와 같은 꿈을 꾸는 분에게 참여의 기회를 주자고 결심했습니다. 안 의원은 지난 2018년 지방선거 당시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1번으로 도의회에 진출했습니다. 안 의원의 사퇴로 비례대표 4번 후보였던 허민영 전 도당 교육특별위원장이 의원직을 승계받았습니다. 이로써 민주당 강원도 비례대표 후보 4명 모두 의원직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당 차원에서 계획한 일이 아니라며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정당 지지율로 당선된 비례대표 자리가 임기 나눠먹기식으로 돼버렸기 때문입니다. 그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안미모 의원이 중도 사퇴한 것에 대해서 도민들께 깊이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추후 선거법 개정을 통해서 이런 문제점들이 보완되기를 희망합니다. 승계를 받은 허민영 도의원의 상임위원회 배정도 문제입니다. 안 의원의 빈자리인 기획행정위원회로 가야 하는데 허 의원은 교사 출신의 교육 전문가입니다. 나머지 도의회 비례대표들도 수적으로 열세인 여성인 점을 제외하면 지역구 의원과 크게 차별성이 없습니다. 4명 모두 소속 상임위가 전반기와 후반기가 다르고 일부 기간을 제외하곤 대부분 이력과 소속 상임위의 연관성도 적어 보입니다. 그 분야에 맞는 그 위원회에 들어가서 활동이 맞고 그 위원회 활동하면서 어떤 조례라든가 그다음에 각종 다양한 활동들이 매칭이 돼야 비례대표가 제대로 이렇게 선출이 됐다. 민심을 골고루 반영하기 위해 도입된 비례대표제. 비례대표 임기 나눠먹기 논란은 강원도 의회 사상 처음입니다. 정치 신인이나 전문가, 사회적 약자를 의회로 진출시켜 이들의 시각에서 법안을 만들겠다는 비례대표의 취지가 무색해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허주입니다. 지난 2월 추락사고로 사망자가 발생한 강릉 안인화력발전소 공사 현장에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항이 다수 적발됐습니다. 고용노동부 강릉지청은 지난 5일까지 공사 현장에 대해 정기감독을 실시한 결과 안전난간 설치 미흡과 작업통로 미설치, 유해물질 관리 불량 등 84건의 위반 사항이 적발됐다고 밝혔습니다. 적발된 위반 사항 중 57건은 사법 처리하고 27건에 대해서는 7,9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강릉시가 강릉 아레나에 코로나19 예방접종센터를 조성했습니다. 예방접종센터는 아레나 1층에 접수 예진, 접종 전산 등록, 이상 반응 모니터링 등의 구역으로 세분화됐습니다. 또 백신 보관용 초저온 냉동고 2대를 마련하고 의사와 간호사, 행정요원 등을 배치해 하루 최대 1,200명씩 접종할 계획입니다.